지난 8월 경찰에 지인이 연락이 안 된다며 한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집 근처 CCTV를 확인했는데요. 실종 신고 하루 전날 여성은 오전 4시 30분쯤 귀가했고 1시간 뒤에 한 남성이 수상한 짐을 들고 나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여성의 남편이었는데요. 경찰은 남편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 역시 여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저는 진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보통 실종 신고 혹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그런 건데 실종 신고가 맨 처음 접수가 됐죠. 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지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곧장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실종된 50대 여성의 집 근처 CCTV를 돌려본 결과 신고 전날 새벽 4시 반쯤 귀가하는 여성의 모습과 또 1시간쯤 후인 오전 5시 반에 한 남성이 짐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각각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에 의해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세상에 부인을 왜 죽인 겁니까? 왜? 일단 뭐 이 남편은 아내하고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부인이 내가 자고 있는데 잠을 깨우고 잔소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겠지만 그동안에 쌓였던 뭐 서로 간의 악감정에 기인한 게 아닌가. 그 동기가 이거보다는 좀 더 넓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부부는 95년에 결혼을 해서 한 번 2008년에 불화로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자녀 결혼 등의 이유로 그 다음에 이제 재결합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금전 문제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 그런데 아이들 결혼한다고 또 이렇게 뭐 혼주가 이렇게 서로 이혼하고 그러면 뭐 사람들 보기 안 좋으니까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 다시 합친 겁니다. 네. 예? 소장님. 아유, 네. 근데 사실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냥 이혼을 네. 한 상태로 있었더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대로 쌓여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합칠 경우에 이혼도 해봤는데 우리 사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부부로는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잔소리라던가 뭐 늦게 들어오나던가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분노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부인이 잔소리를 한다고 살인을 하면 이 땅의 모든 부인들은 다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이 남성과 이 여성은 너무나 오래된 거의 30년에 가까운 앙금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잔소리를 했다는 걸로 터진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가 무려 두 부부 사이에 3명이나 있었다는데 참 이게. 자, 그런데 승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짐을 가지고 나간 그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 뭐 저희도 이제 사건 반장에서 비슷한 사건들 많이 다루지만 실종이 됐다. 그런데 갑자기 뭐 새벽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뭘 들고 나왔다. 거의 10중 8구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첫 번째 저는 경찰에게 일단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성인의 실종 같은 경우에는 잘 수사를 하셨는데 바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진행하면서 CCTV를 확인했는데 피해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음 날 5시 30분쯤에 가방을 들고 나오는 남자를 지금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아직까지는 용의자니까 혹시 부인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부인 모른다. 우리 부인 어디 있는지 난 정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갔는 장소가 고향인 어떤 경북 성주에 고향은 뭐 경북 성주가 고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북 성주에 가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그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서 지금 피해자의 어떤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상 약간 오리무중인 사건이었던 거죠. 자, 결국 경찰이 계속해서 증거를 내밀고 당신이지 계속 추궁을 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범행을 털어놔야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시간? 3시간이 무슨 소리죠?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제가 좀 주저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남성은 아내를 살해하고 조금 전에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내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경북 상주에 참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긴 다음에 예. 그 여행용 가방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아내의 시신을 3시간 동안 태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 이거 진짜 도대체가 그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셋이나 아무리 뭐 서로 싸우고 뭐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원수도 저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뭐 상주에 갔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방에 굉장히 이렇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체를 굉장히 입으로 담기 어려울 만큼의 흉악한 방법으로 그 사체를 지금 손괴를 했다는 건데 사실 보통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굉장히 뉘우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면 죽이고 난 다음에도 예를 갖추어서 매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체를 은닉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사체를 손괴하는 그리고 그 손괴를 통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죄질이 안 좋아도 너무 나쁘다. 정말 진짜 중벌에 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다가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막 숟가락을 놓으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거 정말, 이거 백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은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살인죄하고 사체 손괴죄인데요. 아까 이제 양 반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분노감이 더 강했으면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 이건 분노감의 표출이라기보단 본인이 어떻게든 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그런 목적이 훨씬 큽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사건반장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도의 정말 천인공노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 형벌을 받을까? 예.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 한 2건 정도 있는데요. 있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 똑같이 지금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고 예. 하나는 채무자를 살해해서 똑같이 이렇게 사체를 불로 소각하고 훼손했던 그런 사건인데 징역 20년들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정도 사건에서 징역 20년 선고되는 게 사회 법감정에 맞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조금 이거는 약간 좀 뭐 내용이 너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자녀들의 결혼을 이유로 이미 헤어진 배우자와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일단 재결합을 하고,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 상담을 할 때도 몇 번 헤어졌던 남자친구인데 다시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 정에 끌릴 수도 있고 뭐 부모님들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만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듣는데 예.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불화를 겪어왔다고 해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고스란히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만나서 살다 보면 더 증폭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도 어떤 자녀 결혼을 빌미로 해서 만난 건 좀 잘못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